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에 대한 라벨라에서의 치료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면신경 마비 환자를 열심히 보게 된 이유는 우연한 계기로 다른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을 리퍼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연이 돼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그와 상관없이 가끔씩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을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었는데, 그와 별개로 얼굴의 비대칭 환자를 미용 치료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는 있었죠. 근데 그런 치료의 경험들이 안면신경 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를 갖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미용 치료뿐만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치료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면신경 마비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생기는 한쪽, 드물게는 뭐 양쪽으로 오기도 하지만 한쪽의 안면신경 마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현상들이 생기는데, 급성기에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아급성기, 만성기 이런 경과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치료를 주로 맡고 있고, 급성기 치료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의 시기의 치료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커버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의원에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성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면신경 마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하게 되면 마비가 된 쪽은 점점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얼굴이 점점 처지게 되고 얼굴을 잘 못 쓰게 되니까 얼굴이 좀 작아지고, 건강한 쪽 얼굴은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만성기가 돼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보면 얼굴에 비대칭이 심해져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회로가 생겨서 눈을 깜빡이거나 어떤 특정한 표정을 지을 때 다른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얼굴의 비대칭을 갖다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연합운동을 조절해 줘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만성기 치료의 목적이 되는데, 연합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톡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보톡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연합운동의 강도를 갖다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 연합운동을 또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즘에는 선택적으로 그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신경 회로를 찾아서 수술적으로 그 회로를 갖다 차단을 시키는 그런 수술까지도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어느 병원에서 열심히 그 수술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기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첫 번째로는 보톡스가 주 메인 치료가 되겠고, 보톡스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얼굴의 비대칭을 갖다가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치료의 역할에 있어서 미용 클리닉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기반의 장비들이 있거든요. 리프팅 레이저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마비가 온 쪽에 처진 살을 갖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얼굴이 커지는 현상은 보톡스를 활용을 해서 커진 근육을 갖다가 줄여주거나, 그쪽에 지방이 또 많아지면 그 지방을 갖다 줄여주거나, 그런데 미용 장비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가 지난 그런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런 비대칭을 갖다가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있고,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냐면, 마비가 온 쪽을 갖다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쪽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이 가벼워지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마비가 온 쪽 표정을 지을 때 환자분들이 그쪽이 되게 뻑뻑하고 표정 짓는데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 치료를 하고 나면 표정을 짓는데 훨씬 편한 느낌을 갖는다, 이런 공통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렇게 마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이 이번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치료를 하면서 마비가 온 쪽에 표정을 짓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지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비대칭을 갖다가 예방을 하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비대칭 예방 및 교정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도 안면 신경 마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안면 신경 마비 환자들 치료에 있어서 도수 치료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서 도수 치료를 갖다가 받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도수 치료를 하고 있고, 도수 치료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도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도수 치료를 하면 손으로 마찰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색소 침착, 얼굴에 트러블이 또 잘 생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이 도수 치료 때문에 얼굴에 살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도수 치료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가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의 만성기 관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서는 이것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또 비접촉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트러블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 치료를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합운동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보톡스 같이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필러나 실리프팅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치료를 열심히 했던 것이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 치료에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최근에는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 마비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만성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놓고 얘기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캐치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과의 싸움이고, 제가 보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갖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지을 때 대칭을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표정을 짓고 있지 않고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의 대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의 치료는 현재의 미용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와 있는 것 같다.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